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네,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GM이 GM 아태 본부를 부평공장으로 이전하면서 그동안 제기돼왔던 철수소를 잠재우는 한편 한국 사업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과 함께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GM이 내수 부진을 이유로 생산량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가 하면 신설 범위인 단협마저 지연되면서 경영 정상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김웅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과 이봉남 금속노조 한국 GM 부지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우리 김웅호 위원장님. 자, GM이 지난해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또 일부 모델을 뭐 중국에서 생산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철수하는 거 아니냐. 뭐 지역 주민들 굉장히 또 불안해하고 노조들도 굉장히 또 불안해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최근에 그 3월 28일인가요? 네. 아태본부가 이제 부평공장에 이제 개소식을 네. 가졌죠. 그래서 그 불신을 좀 잠재웠는데 아태본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아태본부는 GM 입장에서는 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자동차의 생산 기획 그리고 물량 배치 등을 담당하는 총괄 담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아태본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아태본부가 원래는 2013년도에 상하이로 이전을 그러니까 원래는 GM의 상하이 본부로 있다가 네. 더 이상 중국 진출이 어려워지자 싱가포르로 옮기게 되고요. 싱가포르에서 5년 동안 정도 있었습니다. 다만 싱가포르에 있는 동안 그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대부분의 그 아태본부가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미국의 디트로이트 그리고 중남미로 이전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태본부가 사실은 권한이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업계에서도 많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GM은 뭐 아태본부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그 생산 판매나 기술 개발의 어떤 집중적인 육성 지역으로 삼겠다 뭐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는데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핵심 거점 지역으로 육성을 하겠다. 한국 네, GM을 네. 육성을 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은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 GM이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태본부가 가지고 있었던 권한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별로 크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우려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싱가포르에 있을 당시에 싱가포르의 점유율이 1% 이하로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게 대부분 권한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으로 디트로이트로 그리고 중남미로 빠져나가면서 그 권한이 많이 축소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권한이 없다는 것에 이어서 두 번째는 점유율 자체가 별로 크지 시장이 그리 넓지 않다라고 하는 게 또한 문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태본부가 관할하는 나라들이 중국과 미국, 중남미 등을 제외하면 동남아인데 인도, 중국도 제외했죠.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인데 실제 여기 점유율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인도네시아하고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여기도 전부 다 중단 상태입니다. 지금 공장이 철수한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태국도 생산을 중단한 상태고 오로지 지금 베트남만 조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한국 GM의 내수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태본부가 역할을 통해서 한국 GM을 활성화하시고 지역 거점으로서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과도하게 비춰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이미 그 시장이 조금 붕괴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현상인데 네. 본부를 굳이 여기 옮긴다고 해서 크게 기대할 바는 아니다. 뭐 이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시장 거죠? 자체가 굉장히 적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미 철수를 했어요.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은 아태본부가 과연 이 아시아 태평양 하니까 굉장히 큰 지역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그리 크지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장도 철수한 상태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 시장을 빼고 그러고 놓고 보면 아태본부가 관할하는 지역이 애초에 명칭이 갖고 있는 것만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아니라 그리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한도 그리 크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일부 정치권과 그리고 산업은행과 그리고 한국 GM 쪽에서 너무 과대 포장하는 것도 이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것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일반 시민들은 아시아 태평양에 본부가 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죠. 커다란 그런 본부와 시설이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M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 본부를 여기까지 한국으로 데리고 왔고 한국 시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명을 하고 있는데 노조 측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태 본부가 한국 GM으로 오기 전에 싱가포르에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걸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그 역할이 굉장히 미미했다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이제 빈 껍데기 아니냐라는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아태 본부가 중국 사업장까지 총괄하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대단히 위상이 높아지고 그 힘이 좋아지겠지만 한국이 주고 나머지 기타 뭐 지역이나 사업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GM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명목상 생색내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GM의 생산량이 최근에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창원 공장도 그렇고 부평 공장도 그렇고 생산량을 좀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얘기가 들려오는데 실제로 지금 생산량이 많이 줄은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한국 GM이 공장을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평에 1공장, 2공장 그리고 창원 공장. 물론 이제 엔진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보령 공장도 있는데 완성차만 본다고 하면 이렇게 3개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부평 1공장에서는 현재 트럭스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야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고 올해 연말이면 신차가 이제 다시 양산이 될 텐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평 2공장의 경우는 워낙에 이제 말리부 그 단일 차종만 생산하기 때문에 그 판매량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노동조합이 그 단체 협약을 끝내고 난 이후에 회사와 이제 합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1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 트랙스 물량이 그 신차가 투입되는 올해 말에 단종이 되고 그 이후에 세계 시장에서 소요되는 그런 물량들은 GM의 해외 사업장, 뭐 멕시코라든지 아니면 스페인 쪽에 위탁 생산을 한다든지 해서 그 수요량을 해결하기로 했었던 건데 그걸 작년에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면서 그런 해외 생산하게 되는 그런 물량들 전부 다 부평 2공장으로 가져오겠다 해서 올해 말부터 부평 2공장이 이제 2교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건데 작년에 그런 물량들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 2019년 말까지는 물량이 없으니 그 2교대 하던 거를 1교대로 전환해서 일부 좀 축소 좀 하자 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건 노동조합과 회사가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창원 공장에 생산하고 있는 그 스파크가 월 한 5,000대, 6,000대 정도 그 판매되던 양이 지금 한 3,000대 수준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 공장 또한 2022년도에 양산이 되는 CCV 차종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을 회사가 한 것이고 그래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게 생산량 축소, 짭다운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자라는 게 회사가 제안이 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부터 회사와 이제 논의를 할 건데 그렇게 돼서 정상적으로 논의가 된다고 하면 당분간 또다시 창원 공장도 2교에 대해서 1교대로 전환이 되는 축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원인과 관련돼서는 세계 예를 들면 자동차 시장의 위기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내수 시장도 그렇게 크지 않고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원인들이 있는 건 객관적 사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미래 비전을 회사에서 내놔야 되는데 아까 우리 부지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노사 간에 합의를 했었던 물량 확대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든지 미래 발전 전망이 제시되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은 지속적인 지금 물량 축소로 계속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보여져요. 회사 측에서는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한국 공장에서의 물량 확보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 전반적으로 자동차 시장에 위기가 오고 있는 건 맞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상태에서 GM이 그러면 한국 GM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당연히 자동차 시장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리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내야 되는데 지금 GM에서 보이는 모습은 대리점도 지금 축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생산 의지가 있는지 판매 의지가 있는지 저는 약간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네. 위원장님께서는 판매를 위해서는 뭐 디자인도 좀 바꾸고 그렇습니다. 안에 뭐 네. 어떤 내부적인 시설도 개선을 해서 네. 소비자의 구매를 좀 당겨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생산량만 줄이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노조 측에서도 뭐 어떤 공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를 하고요. 네. 그래서 노동조합이 매년 뭐 임금 협상이라든지 단체별 교섭을 할 때 좀 답답하긴 하지만 한 십수년간 계속 그런 안건들이 요구안들이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럼 각 공장별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그 개발 계획, 생산 계획들을 제시해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매번 그 뭐 대회비다 그리고 뭐 아직 포트폴리오가 정확히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하면서 넘어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잠깐 이제 그 창원 공장 예를 드셨는데 창원 공장이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히 내수 시장이 작아서 그것도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GM이 유럽에서 철수하면서 그리고 오펠이라는 그 유럽의 자회사를 매각을 하면서 이제 창원 공장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건데 그동안은 창원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 스파크가 뭐 한국 GM의 전 차종이 다 대부분 비슷하지만 거의 한 70% 정도는 이제 수출을 해서 이제 판매하는 차종이었는데 그 스파크가 해외로 유럽으로 수출을 낼 때 그 GM의 자회사인 오펠을 통해서 이제 판매가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이제 매각이 되면서 팔로 갑자기 이제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팔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내수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경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경차에 대한 소요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다른 차종을 이제 투입을 해서 속칭 돈이 되는 차를 만들자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게 이제 2022년도에 투입하겠다고 하는 CCV 차량인데 그 CCV 차량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저희도 환영을 하고 좋아하지만 이런 결정들이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2002년부터 그러니까 GM으로 매각된 이후부터 교섭을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이제서야 GM이 한번 망하고 GM 한번 부도났지 않습니까? 이제 공적 자금 지원 받았는데 그 상태가 되고 한국 GM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 뭐 이제 작년에 이제 부도뼈까지 나왔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다 만들어 놓고 뒤에 가서 정부한테 국내 헬스제를 내놓으면 내가 뭔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저희들이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것이죠. 자, 이 같은 문제점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공장 측에서는 글쎄 위원장님 보시기에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지금 입장에서 일단 한국 GM에서 저는 미래 발전 전망으로 표현되는데요. 어떻게 자동차를 생산하고 그리고 판매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인천 지역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협력업체의 어려움들 그리고 노동자들 우리 인천 시민들의 고용 문제가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GM 그리고 한국 GM에서 이후 미래 발전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과연 협력업체들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노동자들은 또 그에 대해서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데 노동자들은 어떻게 일할 것인지를 예비할 수 있는데 지금 아까 부지부장님 말씀하셨듯이 21년, 22년 이후에는 어떤 차를 어떻게 생산할 건지조차도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산업은행과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한국 GM 쪽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회 합의가 있어서 그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계속 핑계를 대고 있지만 정부 쪽에서 국민열세 8,100억이 지원됐기 때문에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자동차 산업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소위 말해서 망하게 되면 그 지역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공적 자금까지 투입이 된 상태에서 GM에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가 감시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 일부 모델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GM 측에서는 다른 모델을 지금 한국 시장에서 이제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재 어떤 모델을 생산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전에 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부평 1공장에서 올해 말에 이제 양산이 되는 신차가 그 9B라고 하는 네. 이제 차종인데요. 그 차종이 이제 양산이 되고 나면 이 1공장은 정상 운영이 되겠죠. 지금 정확한 그 판매 볼륨은 나오지 않았지만 네. 대략 한 23만 대 전후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공장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2공장의 경우 2021년 이후에 물량이 없는데 그러면 이 공장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됐었던 네. 거고, 그 회사가 그 산업은행과 최종 교섭하기 전까지 얘기했던 건 준중형 SUV를 한국에서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하겠다라는 말을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노동조합이나 우리 조합원들, 그리고 아마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준중형 SUV를 개발한다고 했으니 그러면 그 차는 새로운 차일 거다. 왜냐하면 지금 한참 개발되고, 그러니까 올해 말에 양산이 된다고 하는 9B라고 하는 그 차가 아니라 새로운 모델의 차가 투입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했었던 거죠. 준준형 SUV 하면 우리 다른 차 좀 비교 좀 해주세요. 어떤 그러니까 준중형 모델인지. SUV라고 하면 그 우리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네. 그 뭐 경쟁사긴 하지만 네. 아반떼, 그 지금 한국집 입장에서는 단종을 시켰지만 네. 크루즈, 그 차의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드는 이제 차가 SUV가 되는 거고, 네.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이제 그 이코녹스라고 하는, 네, 네. 그러니까 GM에서 직접 수입해서 이제 저희가 일종으로 판매를 했었는데, 네. 그 차 후속을 이제 기대를 했었던 네. 겁니다. 당연히 그 차가 이제 준중형의 플랫폼을 이제 델타 플랫폼이라고 저희 이제 GM 내에서는 명칭을 하는데, 그 델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차가 이코노스 SUV였기 때문에 네. 그 차 후속을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산업은행과, 작년 연말이 되겠습니다만, 네, 네. 산업은행과 GM이 법인 분리에 대해서 최종 합의를 하면서 조건으로 내세운 게 이제 준중형 SUV를 네. 개발하겠다, 네. 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밑에 문구가 애매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준중형 SUV가 아니라 9B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준중형 SUV와 CCUV 차원에서 생산하게 되는 CCUV 두 개 차종은 같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이제 단서용을 달아놓은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CCUV가 9B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차기 때문에 네. 향후에 한국 GM에서 생산하게 되는 SUV는 9B 플랫폼을 가진 SUV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결국 그건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 노동자들이 기대했던, 그리고 국민들이 기대했던 델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준중형 SUV가 아니라 올해 말에 양산이 되는 9B를 가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소형 SUV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저희가 지금 회사 측에서는 저희한테 아무런 얘기도 한 적도 없고, 네. 그리고 산업은행에 저희가 이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상세하게 좀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네.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건이 GM이 거짓말을 한 거라고 하면 당연히 계약 위반이 되겠죠.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거고. 근데 그게 아니고 산업은행이 GM이 말을 한 게 맞고 산업은행은 내용을 감춘 것이라고 하면 이건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위라는 거죠. 그러면서 혈세를 아무런 추가적인 GM한테 뭔가 답변을, 담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작위로 자기들 생색내기 위한 사기용으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현재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네네네. 생각이 들어요. 예. 작년에 산업은행과 GM 간의 협약을 맺을 때, 네. 그리고 법인 분리와 관련해서 합의를 할 때 준준형 SUV를 개발하겠다고 했지,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신차를 당연히 개발하고 생산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런데 이거를 중국으로 넘기겠다고 네. 지금 하고 있는 판이니,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 합의 내용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GM 쪽에서 위반을 했고 거짓말을 한 건지 말씀하셨듯이, 네. 아니면 산업은행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직무를 태반한 건지, 이거는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럼 현재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2021년 이후부터는
부평 공장에서 생산할 모델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지금 뭐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준중형 SUV를 개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물론 시기적으로 좀 늦긴 했습니다만 한 2년 정도 빠르면 한 1년 반, 2년 정도 늦게 투입이 될 건데 그러면 늦어도 한 2023년 말 정도면 신차가 투입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고 그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더 이상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에서 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봐야 되지만 그거하고 별개로 이대로 있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올해 아직 임금 교섭이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한 6월 초부터 임금 교섭이 들어갈 건데 거기에 명확하게 요구사항을 반영을 할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차를 집어넣을 거고 언제 양산이 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회사한테 요구를 하고 받아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시민들은 GM 부평 공장의 이런 문제가 조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서 이제 정상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여전히 문제가 지금 산재에 있어요. 자, 앞으로 GM 공장, 이 부평 공장 특히 정상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저는 우선적으로 GM 쪽에서 우리 인천 시민들과 그리고 한국 정부에 저는 약속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GM에서 어떤 차를 어떻게 생산하고 판매할 건지에 대한 미래 발전 전망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최소한 조치라고 하면 저는 첫 번째로 준준형 SUV를 중국으로 넘기겠다 이게 아니라 예정대로 준준형 SUV는 부평 공장에서 한국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야 아태본부가 과연 한국 GM, 대한민국과 인천의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준준형 SUV 개발조차 중국으로 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더 이상의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고용 안정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GM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신설 법인에 대한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를 아직 확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GM에도 그동안 일해왔던 사람들이 그대로 옮겨간 거기 때문에 이분들의 신분은 한국 GM의 조합원들을 그대로 신분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당연히 기존에 있던 단협이 승계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비정규직들이 그동안 많이 해고가 됐습니다. 지금 이 경영 정상화의 길로 오는 데 있어서 3천여 명 가까이가 희망퇴직을 했고 비정규직들이 1,000여 명 그리고 6천여 명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 문제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M의 한국 GM에서의 이러한 자동차를 생산하고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신뢰를 획득하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과 직접 고용을 약속하고 이행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시작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요한 점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노조 측에서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경영 정상화의 시작은 먼저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8년 공장 폐쇄, 우리 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장 폐쇄가 되면서 수천 명의 우리 동료들이 회사를 떠났고요. 그리고 그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임금 동결하고 성과급 안 받고 그리고 일부 복지 다 내려놓고요. 그런데 정작 경영진들은 우리 노동자들의 한 달 지급되는 5만 원, 6만 원의 기름값까지 깎으면서 자신들은 지금 기름을 펑펑 써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 조합원들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저희도 작년에 성과급 다 임금 동결하고 성과급 포기했지만 경영진들은 또 수천만 원의 또 성과급을 받아갔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먼저 정리가 되는 신뢰 회복이 가장 먼저 최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 또한 원론적인 이야기 같긴 하지만 경영진들이 희생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그 지지부진하고 있는 그 분리된 신설법인의 단체협약 당연히 회사가 승계를 해야 됩니다. 법인 분리 시 약속을 했었습니다. 일반 근로 조건 모두 승계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승계를 해야죠. 지금 와가지고 뭐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뭐 급여 체계를 바꾸고 연봉을 마음대로 정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자기들이 뱉은 말에든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고요. 그런 속에서 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한국 GM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냥 장밋빛 환상에 이른 그림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각 공장별로 뭐 짧게는 3년, 뭐 길게는 10년까지 우리가 어떤 차를 개발을 시작을 해서 언제 양산을 해서 판매 지역은 어떻게 가져가고 수량 대수가 얼마 정도 되니까 공장 운영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비록 2018년 너무나 많은 희생을 했지만 또다시 우리 한국 GM을 지키고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이 담보가 되는 조건이라고 하면 일정 부분 희생이 추가적으로 담보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또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먼저 선결돼야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직까지 여전히 한국 GM이 정상화 가려면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또 진척된 상황이 있으면 다시 초대해서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한국 GM 문제를 다뤄봤습니다.